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2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매물 천장이 뚫렸다. 몇 건이 뚫렸는지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월배 2차 아이파크 6.7억, 월배역 포스코트샵 5.8억. 이 가격 하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몇 평이 떠오르시나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요 세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봤어요. 대구 시청에 들어가서 미분양 현황도 한번 살펴보고, 미분양 현황 세부 자료, 그 다음 주택 통계 연감 자료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대구 시민 6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대구 시민 60%? 네, 그 정도 비율을 유지한다. 이게 서울이 도시가 이번에 뭐 270만 호 공급이 완성되고 나면 서울 사람들은 요 정도 비율로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고, 도시의 구성은 거의 완성이 된다고 말하는 시점. 이미 대구는 완성이 되었다. 레미제라블, 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5권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화에서 장면,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리우스가 그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들. 그 책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서도 민중을 제가 원하는 방향, 그것보다 빨리 가게 하지는 못한다. 민중을 강요하려고 하는 자는 불행할진저. 민중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때 민중은 반란을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폭도들은 패스트 환자들이 된다. 집은 절벽이고 문은 거절이고 집의 정면은 벽이다. 그 폭동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 그 민중들이 그 폭동 반란을 호응을 해주다가 이거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 폭도들, 이 반란을 주도했다는 이 사람들을 패스트 환자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은 모두 닫혀버립니다. 호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만, 특히나 이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많이 비슷해 보인다. 지난번에는 레미제라블 부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었는데요. 이번에는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34,217건. 근래 살짝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 했는데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다시 늘어나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매물 늘어나고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근데 이 와중에도 바닥이 왔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바닥이 왔다.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서도. 근데 민중들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닥이 왔다고 소리쳐도 오늘 일별 거래량 25건 신고되었거든요. 비싸다. 자, 매도 물량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물량, 이 오랜 추적의 기간 동안요, 이 8,000건대에 머무른 시간이 무려 3개월이 다 돼가면 3개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다. 물론 내일 다시 매물이 줄어들 것이지만 오늘 9,097건. 좀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이거. 이 숫자 정말 9,000이라는 숫자 나오면 사람들이 또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월세 물량은 놀랍도록 올라갑니다. 5,241건. 전체 임대 물량 뭔가 좀 달라졌죠. 이 삐쭉삐쭉이 솟아 올라가는 모양이 많이 올라가는 듯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죄송합니다. 오늘 25건의 거래가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래량 860건, 900건 안 되는 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900건 안 되는 채로 8월 또한 마찬가지. 그나마 조정 대상 해제 뒤에서 그나마 거래 숨통이 트였지, 아니었으면 정말 서울보다 못한 거래량, 정말 한 500건대의 거래량이 나타날 뻔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거래 비중을 보시면, 중개거래 직거래 비중을 보시면 거의 20% 정도가 아는 사람한테 팔고 있다. 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팔기는 쉽지가 않다. 자, 거래량 요건 지나갈게요.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6억 7천, 5억 8천. 제가 요 가격을 가지고 왔는 이유는 이 평형들이 이 대형 평형들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가격은 과거 국평의 가격과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 네, 제목만 보시고 나서 저거 몇 평대 가격이야? 언제적 가격이야? 좀 의문을 가지셨다면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오늘은 크게 떨어지는 가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대형은 빨리 왜 안 떨어져?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형도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야, 같이 따라간다. 대구에 대형이 좀 희소하기는 희소하죠.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청년주공 3단지 6억 3,700까지 갔던 것이 6억 3,700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올랐다고 느꼈었는데, 아직 그래도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주변에는 아직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로 화를 내면, 정부가 손바닥 뒤집기 정책을 바꿔주기도 하니까요. 뭐 일기 신도시 주민들 뭐 뿔났다 이러니까 또 갑자기 뭐 새로운 또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뭉치면 강해진다. 그런 느낌으로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 올비역 포츠코드샵 10% 정도 떨어진 가격. 이안 동대구 6억 1천에서 20% 조금 더 떨어진 모습. 복현 푸르지오 5억 천에서 4억으로 20% 정도 떨어진 모습. 이페란스정 복현 10% 정도 떨어진 모습. 나머지 그동안 이름을 잘 못 들어봤던 아파트들도 간혹 등장을 합니다. 복현 푸르지오 25평형 20% 정도. 용산동 우방축전타운 10% 정도. 신서동 아름다운 나날 3차 20% 정도. 월성 하장타운 요 오래된 아파트 있죠. 뭐 요즘에도 막 그 논쟁이 많아요. 뭐 성서화가 된다. 뭐 월성동 이것도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하던데 결국 언쟁으로 번지고 끝날 듯합니다. 별로 그런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월성도 월성 하정타운 여기 90 요거 제법 오래된 아파트죠.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데 재건축은 힘들어 보이는 한 15층 정도 되어 가는 아파트. 그 가격이 무려 거의 30% 정도 떨어지는 모습. 정말 오래된 아파트들 어떻게 될지 정말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이 30년 된 아파트가 60년이 된다? 70년이 된다? 우리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 지금 못 보죠. 거의 한 40년 정도 된 아파트 정도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면 빨리 노후화되는 느낌. 빨리 노후화돼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때문인 듯한데요. 또 다른 아파트들 가격 살펴보시면 월성 하정타운 월성동 여기 구월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곳 여기도 가격이 한 25% 정도 이쪽 지역 좀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이 힘든 것들 한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도 같은 시점이 되어 갑니다. 그 다음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20몇 건인가 64, 24, 25건 오늘 4페이지만 보여드리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 1000만원, 2000만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쟤들도 크다, 아프다. 건당 거래대금 2억 8천만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는 모습. 그래도 3억대 지금 여기 있죠. 일부 반란에 실패했는 마리우스나 앙졸라인가요? 사람들 이름 네, 뭐 이런 세력들이 일부 좀 분위기를 선동해 가려고 한다. 깃발도 내거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민중의 반응들이 이어질지 민중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틈지 세상 모를 것 같지만 알 건 다 안들다. 가격대별 거래량 900건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분위기를 깨보고자 하지만 큰 반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쨌든 3억에서 한 5억 정도 요 사이의 물건들은 그나마 과거의 가격대에 비해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과연 더 매력적인 것들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 1건은 신고가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4건, 5건 중에 1건은 아는 사람을 통해야만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분양권 가격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신가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거래는 다시 미궁속으로 전세 거래량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고 크게 줄어드는 상태. 6월 이후로 아무튼 전국적으로 충격이 왔었는데 월세뿐만 아니고 전세 모두가 좀 고전하고 있다. 7월의 거래량은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예년 평균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노란색 2020년에 거래 건수가 많아서 이 초록색 덩어리들의 평균 값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갈색 지금 점에 찍힌 위치라는 것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전세 거래량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 가을 되면 뭔가 살아나겠지? 아닐 겁니다. 네, 시청 아이고야 뭔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전세 가격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세 가격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빠르게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뭔가 파워포인트가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1억 2억 차이 나는 것들 제법 눈에 띄는 모습 상태. 그래서 뭐 짐을 두고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수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좀, 야, 먼저 좀 나가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가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놀라운 세상입니다. 네. 가격 2억대까지 한번 더 내려가 볼까요? 네. 가격 2억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은, 야, 과연 저거 언제적 가격이야? 3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 그리고 5성 우방 3억 9,900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 월성 3정 그린코 엔드파크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상인 영남 화성타운 3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그리고 대한 동아무직에 3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이런 놀라운 경험들, 우리 지금 제가 3페이지까지만 보여드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40번째 거래량, 오늘 거래 가격 대비 40번째 거래량 보여드리면은, 이 가격까지 설마 올까 하는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전세 월세 비중을 보시면은, 높아지진 않는다. 전세 딱히 선호하진 않는다. 그리고 월세도 딱히 선호하지도 않아요. 그 임대 자체를 별로 지금 선호하지 않는 듯한 모습. 이게 무슨 현상인지 좀 납득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연말쯤이 되면 가격은, 평균 전세 가격은 2018년 가격과 맞닿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2018년 가격까지 일부 떨어진 곳들이 있잖아요. 전세 가격은 상당수가 2018년 가격까지 떨어질 것이다.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 걸로 본 평균 가격을 봤을 때는 개개의 건수로 봤을 때는 뭐 전세 매매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요 평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먼저 빠지고 매매가도 추후에 따라서 조정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세 거래량 이거 지금 7월의 거래량이요. 언제적 거래량인지 거의 2017년도 6월달 요맘때 아파트 가격 한창 오르기 전에 분위기 좀 안 좋았을 때 그때 전세 거래량과 거의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을 때가 잘 없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3억 미만 비중 아까 2억대 거래 보셨다시피 2억 중반대 거래가 과거에는 3, 4억 했던 물건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파란색 덩어리에 있던 물건들이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4억 이상의 물건 또한 많이 줄어드는 모습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따로 보여드리는 4억 미만 4억 이상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늘어났냐? 월세 거래량도 더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임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전세 매물 오늘 9,000건 넘어섰는 것, 나름 의미 있는 상징적인 날이 될 듯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